전세보증금 1,800만 원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. 오늘은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전세 계약의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집 구할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? 인테리어가 예쁜 집?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집? 뭐 다 좋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, 바로 안전이죠. 세입자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큰 두려움, 그건 아마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는 이 보증금을 날리는 거겠죠.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 있잖아요. 이게 가끔은 정말 무서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. 특히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내줄 만큼 매매가랑 전세가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을 때, 바로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.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?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지금 보시는 이 건물,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오피스텔이죠. 바로 여기서 한 세입자의 피 같은 돈 1,8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세입자는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냈어요. 그런데 이 집의 공식적인 가치, 그러니까 감정가는 6,800만 원이었던 거예요. 뭔가 이상하죠? 내가 낸 돈이 집값보다 200만 원이나 더 비쌌던 겁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맙니다. 이제 세입자의 7천만 원 전부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그 1,800만 원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, 아니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자,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. 감정가보다도 이미 보증금이 높은 이 위험한 집, 과연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최종 낙찰가는 5,201만 원이었습니다. 와, 감정가 6,800만 원보다도 무려 1,000만 원 이상이 뚝 떨어진 가격이죠. 자, 그럼 계산은 간단합니다. 세입자는 원래 7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죠. 하지만 집이 5,200만 원에 팔렸으니 딱 그만큼만 돌려받은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약 1,800만 원, 이 돈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 비극의 뿌리를 알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.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죠?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깡통 같다는 건데요. 전세보증금이 집의 실제 가치랑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이 사례처럼 더 높아져 버려서 나중에 집을 팔아도 세입자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매매 시세는 이 집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라고 시장에 매기는 냉정한 성적표 같은 거예요. 반면에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부르는 희망 가격일 수 있죠. 이 둘 사이의 간격, 이게 바로 세입자의 안전 쿠션인데 이 사건에선 그 쿠션이 아예 없었던 거죠.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겁니다. 자,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에이, 요즘 전세 보증보험 다 들잖아요. 그거 들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? 글쎄요, 과연 그럴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,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. 보증보험은 이미 안전한 매물에만 가입이 가능하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집, 그러니까 이런 깡통 전세가 될 것 같은 집은 아예 심사에서 탈락시켜버린다는 겁니다.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험만 믿고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내 돈을 지키는 건 계약서에 도장 찍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.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? 바로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분석하는 겁니다. 자, 계약 전에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. 첫 번째, 부동산 가치 분석. 요즘 어플 잘 돼 있잖아요. 최근에 주변 집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내가 들어가려는 집 전세금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.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등기부 등본 확인. 이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. 혹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은행 대출 같은 게 있는지, 이걸 선순위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정말 위험합니다. 세 번째, 이건 다가구 주택일 경우 특히 중요한데요. 나 말고 다른 세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, 그 사람들 보증금은 총 얼마인지 파악해서 이 건물 전체가 빚더미에 앉은 건 아닌지 가늠해 봐야 합니다.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.
근데 이게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. 만에 하나, 정말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적으로 내 돈은 몇 번째 순서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. 이걸 미리 확인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일 뿐입니다. 여러분, 전세보증금은 누군가에겐 전 재산입니다. 그 소중한 돈이 걸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. 나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분석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?